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 이냉혹한 승부의 장에서 한거인의 이름이 끝내 불리지 못했다. 신장 197cm, 최고 구속 148kmh의 불꽃 같은 강속구.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꿈, 말 그대로 비디오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적 수치였다. 하지만 모든 구단이 이 파괴적인 스펙의 소유자에게 잔혹하게 등을 돌렸다.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냉혹한 계산과 치명적인 모순이 낳은 필연적인 실패였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신체 조건이 어떻게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스카우트들이 끝내 감수하지 못한 소름 돋는 진실을 군사작전을 분석하듯 해부할 것이다. 프로의 문턱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는 단순한 탈락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으로서의 프로야구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스포츠 비즈니스의 냉혹한 적구전이었다. 구단들의 최종 결정은 낭만을 배제한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남았다. 그의 좌절은 잠재력과 실현 가능성 간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는 교본이 되었다. 선성권이 지닌 197cm의 거구와 독수리처럼 긴 팔은 야구 이론상 파괴적인 무기로 통한다. 이상적인 메커니즘에서 그의 높은 릴리스 포인트는 타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약 2.4m 상공에서 공을 던져 마치 하늘에서 내리꽂는 듯한 예각의 공을 생성해야 마땅하다. 이는 투구의 유효 높이를 낮추고 타자들의 눈높이에서 공이 솟아오르는 듯한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여 타격 타이밍을 붕괴시키는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수직적 낙차를 극대화하는 이 투구 궤적은 현대 야구의 트렌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상적인 공격 각도였다. 그러나 스카우트들의 첨단 분석 시스템에 포착된 그의 투구는 물리적 모순의 경고등을 울렸다. 그는 신이 내린 이거대한 신체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오버핸드 투구를 구사하는 대신 팔꿈치 각도가 낮은 3쿼터 형태로 공을 던졌다. 이 치명적인 자기 무력화는 그의 197cm라는 최대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장점을 기술적 결함의 지표로 둔갑시키는 전략적 패착이었다. 이는 군사작전 분석에 비유하자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평지에서 수평으로 발사하는 것과 같다. 파괴적인 포물선을 그려야 할 무기가 비효율적인 궤적을 그리며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스카우트들은 그의 투구 메커니즘을 잠재력의 자발적 제한이라고 평가했다. 스카우트들이 주목한 것은 릴리스 직전 공을 놓는 취즈민 릴리스 익스텐션이었다. 그의 키라면 마운드 앞에서 약 1.9m 이상까지 투구판을 벗어나야 했지만 낮은 팔각도로 인해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공의 수직 무브먼트는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타자들이 예측하기 쉬운 평평하고 치기 좋은 궤적을 형성했다. 이는 148kmh라는 속구의 유효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피칭이 하이레일리스 포인트를 로 익스텐션으로 상쇄시키는 투구 메커니즘 동력학 상위 역설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스핀 효율을 극대화하여 공이 수직 상승력을 부여해야 하는 현대 야구의 요구사항을 그의 투구폼은 근본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스카우트의 섬뜩한 논평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심각성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디테일이 아니라 신체적 구조와 투구 메커니즘 간의 근본적인 충돌. 197cm의 장신 투수는 본능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구 메커니즘을 터득해야 합니다. 즉 신체적 모순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수년간의 야구 경험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본능과 야구 센스가 근본적으로 부재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구단은 우리가 그를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왜 아직도 이거대한 신체로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지 못했는가? 를 묻게 됩니다. 그의 피지컬은 선물이 아니라 기술적 결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위치 식별 장치였으며 가장 강력해야 할 무기가 치명적인 함정으로 둔갑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장신 투수가 낮은 팔각도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팔꿈치와 어깨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장기적인 내구성 리스크까지 증가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구단 입장에선 이미 결함이 내재된 엔진을 가진 거대한 장비를 인수하는 것과 같았다. 프로 스포츠 계약의 세계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이는 구단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KBO 드래프트는 구단들이 향후 5년에서 10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원석에 투자하는 자리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18세, 19세의 잠재력이며, 이들은 최소한 7년 이상의 활용 가능한 보증 수명 주기를 보장하는 자산이다. 그는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채 감가상각이 시작된 노후 자산에 가까웠다. 하지만 26세의 선성권은 이미 원석의 범주를 벗어났다. 프로 구단들은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며 잠재적인 투자 대상의 순현재 가치 NPV를 철저히 계산한다. 이는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재무 분석 기법이다. 젊은 선수일수록 할인율이 낮고 가용 기간이 길어 NPV가 높게 책정된다. 26세의 선성권은 할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대 활동 기간 자체가 짧았다. 구단들의 질문은 명확했다. 만약 우리가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과 수십억 원의 코칭 자원을 투입하여 그의 투구 메커니즘을 완전히 재구축한다면 그는 곧 29세가 된다. 과연 그의 투자 회수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며 전성기를 몇 년이나 누릴 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드래프트 1순위 선수가 은퇴 전까지 팀에 제공하는 기여도와 비교했을 때 그의 기대 수익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회비용이었다. 구단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행사할 때마다 다른 유망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26세 독립리그 선수에게 지명권을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7년간의 FA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저비용, 고효율의 젊은 재능을 놓치는 행위이다. 이는 리스크 조정 수익률 RAR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다. 선성권의 높은 부상 및 실패 리스크를 감안하면 그의 기대 수익은 젊은 선수보다 훨씬 낮게 조정되어야 했다. 설령 그가 성공한다 해도 29세의 1군에 데뷔하는 선수는 젊은 선수가 제공할 수 있는 선수 가치 잔존이나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잠재적 매각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도 투자를 망설이게 했다. 구단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개선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들은 즉각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최소한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확보한 장기 성장형 자산을 원했다. 특히 선성권처럼 근본적인 메커니즘 결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6세라는 나이는 학습의 유연성과 신체의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로 작용했다. 그에게 시간은 그에게 등을 돌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으며, 그의 나이는 배움과 성장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시간 압박으로 작용하여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구단은 외몰 비용 오류에 빠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프로야구의 세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며, 이 신뢰는 오직 정량화되고 검증된 데이터와 이력에서 나온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KBO 구단들이 원하는 수천 시간의 경기 기록, 수많은 전국 대회 경험, 그리고 저명한 지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서를 함께 제출한다. 이들은 트래킹 장비를 통해 구속, 회전율, 무브먼트, 제구력 등 정밀한 지표를 검증받은 품질 보증 상품과 같다. 이 데이터는 선수의 예측 성능 지표를 산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회전 효율, 수직 무브먼트, 릴리스 익스텐션 같은 세부 지표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공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반면 선성권은 프로의 압박감과 수준에 비할 수 없는 사회인 야구 독립리그 출신이었다. 그는 스카우트들에게 미지의 존재였으며, 그가 기록한 148kmh의 강속구 수치조차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서 엘리트 코스 선수들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었다. 그의 기록은 공신력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었다. 독립리그의 경기 환경과 분석 시스템은 프로리그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의 기록을 그대로 프로 무대에 대입할 수 없었다.
구단들은 그의 독립리그 기록이 필터링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에 불과하며 교차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만루나 연장 승부와 같은 하이레버리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커맨드를 구사하는가? 단순히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제고를 넘어 구단이 요구하는 특정 존에 정확히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전술적 커맨드 능력과 그의 심리적 압력 내성은 검증되었는가? 그의 긴 시즌 내구성은 어떻게 확보되었으며 혹사 논란 없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신체적 역량을 갖추었는가? 그의 투구 이닝 기록은 신뢰할 만한 수준인가? 특히 투구 후 회복 속도와 연투 시구의 유지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의무 기록이 전무했다. 이는 구단이 대형 부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함을 의미했다. 그의 경기 운영 능력과 피치 시퀀싱의 성숙도는 프로 타자를 상대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변화구의 분별력, 즉 직구와의 타이밍 차와 궤적 유사성을 통해 타자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단순히 구속만 높은 투수는 프로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그들은 꾸준함과 신뢰성에 투자한다. 스카우트들은 하이라이트 영상과 계약하지 않는다. 선성권의 이력서는 그의 재능을 보증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와 공신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구단 입장에서 이는 막대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배팅이었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현대 야구에서 이러한 정보의 공백은 그 어떤 화려한 스펙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었으며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술적 불확실성으로 분류되어 배제되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행사장 내부는 긴장감과 희망이 교차하는 운명의 전장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1261명이 넘는 선수 중 단 110명만이 프로의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찬 인파 속에는 임상우와 선성관, 두 명의 불꽃 야구단 동료가 있었다. 그들은 야신, 김성군 감독의 엄격한 지도 아래 같은 꿈을 공유했고 이 운명의 순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드래프트가 단순히 유망주를 뽑는 행사가 아닌 인생의 경로를 결정하는 잔혹한 재판임을 상기시켰다. 운명은 5라운드에서 찰나의 희망을 비추었다. KT 위즈, 내야수 임상우, 단구대학교. 호명과 동시에 임상우는 벅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고 그의 꿈은 마침내 현실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임상우의 인생 그래프는 급상승 궤도로 진입했다. 그의 성공은 수많은 동료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동시에 선성권에게 드리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쁨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모든 관심은 조용히 다음 지명을 기다리는 선성권에게로 향했다. 다른 이름들이 연이어 불렸지만 결코 그의 이름은 아니었다. 5라운드를 지나 6라운드, 7라운드.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고 각 구단의 지명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그를 응원하던 이들의 눈빛 속 희망은 조금씩 옅어지는 그림자가 되었다. 8라운드 이후의 지명은 사실상 고급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의 이름은 그마저도 포함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과 고독한 기다림이 그를 짓눌렀다. 마지막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까지 선성권의 이름은 침묵 속에 갇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1라운드. 같은 스승 아래 같은 꿈을 꾸었지만 프로의 문턱에서 두 동료의 운명은 극명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갈라졌다. 한 명은 새로운 시작의 환희에 젖었지만 다른 한 명은 쓰라린 침묵과 냉혹한 현실에 맞서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2026년 드래프트가 지닌 냉정함과 드라마를 상징하는 가장 현실적인 축소판이 되었으며 동상이몽의 서글픈 결말을 장식했다. 스카우트들의 침묵은 선성권의 재능 그 자체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재능을 둘러싼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최종적인 거절이었다. 프로 스포츠는 낭만적 이상향이 아닌 냉혹한 비즈니스 투자 영역이다. 구단들은 성공 확률이 낮은 도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영 목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모든 드래프트 선택은
위험 관리 전략의 일환이었다. 기술적 결함 197cm의 장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투구 메커니즘. 이는 수정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었으며 투자 대비 수익 실현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시간적 결함 26세라는 나이로 인한 촉박한 투자 회수 기간.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된 자산으로 성장 기대치 하락이라는 경제적 판단이 작용했으며 단기적 성과 없이는 투자가 무의미했다. 데이터 결함 독립 리그 출신으로 인한 검증되지 않은 꾸준함과 신뢰성. 이는 정보의 공백이 낳은 리스크이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높은 경우였다. 선성관을 바라보는 구단의 시각은 이러했다. 그는 꿈의 스펙을 가졌지만 품질 보증서도 없고 효율적인 사용 설명서도 없으며 심지어 유통기한마저 임박하여 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예상되는 상품이었다. 프로라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이러한 3중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감행할 수 없는 거래였으며 이는 구단의 작전 지침 위반이었다. 모든 구단은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의 잠재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움직였다. 제로 리스크 전략은 신인을 선발하는 후반 라운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선성권의 드래프트 실패는 개인의 좌절을 넘어 KBO 스카우트 시장이 얼마나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즈니스적 효용성을 최우선으로 두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이다. 그의 이야기는 한 괴물의 실패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비즈니스적 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낭만은 없다는 프로 스포츠의 철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